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 여행의 박일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가짐, 생각이라고나 할까, 이 점에 대해서 편안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세상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쉬운 것도 아니죠. 부동산이라는 작은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라든가 상가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분양권 중에서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좋은 선택일까? 선택하는 것 자체도 어렵죠. 선택을 한다고 해도 많은 시간이 들여야 하고 그만큼 희생도 따릅니다. 사람들은 그 시간과 희생을 획기적으로 모두 다들 줄이고 싶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단기 차익을 노리고자 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하나 사더라도 어떻습니까? 영업사원들에게 카탈로그를 받아가지고 이것저것 다 따져보죠. 인터넷 들어가 다 따져보죠. 그것도 안 되면 어떻습니까? 주변 지인들에게 또 물어보죠. 그런 다음에 겨우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 것이죠. 따라서 이 자동차와 다르게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반품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교환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 역시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일반 물건마저도 여러분들이 선택에 있어 가지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데 우리 부동산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넓게 보면은 강의를 와서 들을 때는 한번 뛰어들어 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러다가도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전히 망설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맞는 말이죠. 그죠? 예. 심지어 강의를 들을 때, 경매 강의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면은 경매 이거 하나 낙찰받고 싶은데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제가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적극적이라고 할까, 알고 할까 모르고 할까라는 의문마저도 차마 들 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극복하는 방법, 그게 뭐냐? 그냥 저질러 보는 겁니다. 그냥 저질러 보는 거. 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해보고 몸으로 먼저 부딪혀 보라는 것입니다. 정답을 미리 찾으려 하지 말고 말입니다. 어차피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시작하지 않고 정답만 찾는 사람은 결코 정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처음 하는 투자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몰빵할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아무 준비 없이 무작정 제가 저지르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면은 그만 머뭇거리고 실전에 나서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준비만 하다가 시작을 못하는 사람을 너무나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100%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준비는 과연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시작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면 됩니다. 시작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작하고 나서 더 빨리 배우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십니까? 어차피 초보 시절에는 완벽한 선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만약에 초보 투자자가 완벽한 선택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말 뜻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다소 부족하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택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첫 투자에서 대박이 터질 것이란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나름 많습니다. 그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첫 투자는 시작으로서 의미가 매우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작의 반복으로 그 성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시작이라고 하니까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해법을 알려주기는커녕 무턱대고 시작하라니까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아마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한 후에 발생하는 모든 현상을 스스로 헤쳐나가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어떤 종목에는 적용할 수 있는 원리 같은 것으로 심지어 부동산이 아닌 분야에도 역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험만큼 좋은 것은 없다. 경험만큼 좋은 스승은 없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 생각의 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지, 즉 무엇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필요한지, 즉 왜라는 단어를 지금 이 순간부터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바랍니다. 어렵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절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것을 왜 하는지, 왜 하는지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토지 투자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왜 내가 토지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답할 수가 있어야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왜 오르고 내리는지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보합이 있다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래가 뜸한데도 가격은 왜 올라가는지, 전세가는 왜 매매가와 별개로 상승하는지 역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부가 규제책을 내놓았는지 그런데도 왜 서울의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지, 지방의 신도시보다도 서울이 왜 더 비싼지도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선택할 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등 왜에 답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의 내용이 바로 왜라는 말입니다. 왜? 당연하다면은 넘어가지 말고
아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어린아이처럼 궁금한 것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적어보면 됩니다. 어떻게? 왜 서울의 강남은 비싼 것일까? 왜 비쌀까? 왜 우리 아파트는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지은 지 30년, 40년 돼가지고 곧 허물어질 것 같은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가 왜 10년 정도의 아파트보다 더 비쌀까? 부자들은 왜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일까? 우리 집은 얼마일까? 우리 집은 팔고 어디로 이사 가면 좋을까? 여기에 대한 아주 쉬운, 한마디로 가장 쉬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주변의 내용 등을 토대로 해서 가장 쉬운 질문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러고 각자가 한번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제까지 지나왔던 내용들이 엄청나게 정리가 많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어리석은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왜를 시작해서 왜로 끝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해 답할 수 있다면 어떤 종목이든지 어떤 지역이든지 어떤 시기든 관계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해답은 여러분들 스스로 충분히 찾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강의 내용은 한마디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왜라는 내용, 항상 무엇이라기보다도 왜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조금 느끼는 점, 각자 느끼는 점이 없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자신을 돌이켜보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